이번처럼 아예 그냥 은폐하자고 작당을 해버리잖아. 피해자 유가족 만나달라, 우리 의견 진솔하게 해달라. 안 만나죠. 20, 30대가 저희가 층인데 아니 요즘 보면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여고생이잖아요. 그 혐의가 원래 여고생 살해였다가 보안 수사해 보니 강간 살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 누가 제일 많이 이입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여성들이 제일 많이 이입할 거 아니에요. 20, 30대 여성들은 특히 더 많이 이입할 거 아닙니까? 그 보안 수사건이 없을 때 저런 피해 당했을 때 어떡할지라는 걸 떠올리게 되지 않겠어요? 딸 가진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저희 핵심 지지층이 20, 30대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장 경질하라는 말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거 경찰청장 경질해야 되는 사안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보안 수사건 관련해 가지고 물론 조국혁신당입니다만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이래요. 실제 피해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신념이나 자기 정적에만 지금 이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저희가 그 합당하면 지지 기반 40, 50대 딴지만 지지 기반이 아니에요. 20, 30대 지지 기반 몰아내는 짓이잖아요. 그래놓고 뭐 시위할 때 응원봉 들고 앞장서거나 남태령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치어리더입니까? 20, 30대 여성들이. 그렇죠. 그냥 써먹기만 하고 실제로 전혀 지금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딴지 게시판에서 자기 당 여성 의원 비판하는 방식이 무슨 그렇게 저열하게 성희롱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소위 개저씨들이. 그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저런 거 하나도 지금 여기 대변인 계시지만 네. 해결한 것도 없으면서 뭘 합당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거는 아까 그러잖아요. 코어층이 빠지면 뭐라 그랬잖아요. 그 김어준 씨가 20, 30대 여성들도 코어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어리더가 아니에요. 김어준 씨 내 그 딴지일보의 치어리더가 아니라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유권자들이에요. 저는 지금 뭐 기왕에 우리 장윤기 우리가 아니라 장윤기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 예. 저는 이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이게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시사 프로를 진행한다는 게 저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1년에 몇 건씩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인식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국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데 그것도 강간 살인데. 아니 대통령이 항상 강조합니다만 정부가 왜 필요해요? 네. 한 명의 우주, 한 명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 한 명의 총합으로서 국민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한때 김어준 씨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레거시 언론에서 저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경찰에서의 수사 은폐, 검찰에서의 은폐 의혹들을 제기하고 이게 다 막히고 수사기관에서도 빠꾸 맞고 국정감사에서 드디어 한마디가 나와서 그때부터 뭔가 관심이 조명이 됐어요. 그 건을 아침에 인터뷰를 뉴스공장에서 하면서 김어준 씨가 뭐라고 발언을 해줬냐면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고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이 되는 데까지 자기는 끊임없이 매일 아침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보자, 앞으로 다 같은 피해자는 없어야 돼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언론에서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수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발목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의로운 일이야. 이거 계속 말해야 돼. 그러고서는 선택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거냔 말이에요. 더구나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기억하건대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저 어떻게 사는지 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법사위원 분들도 저 어떻게 지냈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법원에 얼마나 가고 수사기관에 얼마나 불려다녔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겠다. 대신에 나머지 역량은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라. 그래서 저는 모든 재판을 그냥 저 혼자 한 거예요. 개인이 바라는 거 없이. 그 말 하신 거 다 기억해.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결론으로 내놓는 것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의 제기 다 할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안에 포함시키겠다. 국선 변호 제도는 계속 있어 왔어요. 저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변호사 입회 하에 수사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대여섯 명의 수사관이 교체되고 당신 수사관 없어 우리 청에는 변호사랑 같이 내쫓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모르지 않아요. 자 잠깐만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왜냐하면 어제 최강욱 의원이 정말 정신 나간 소리 했잖아요. 신문고를 두드리면 된다.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경찰이 잘못하는 걸 발견하면 그 언론에다 흘려갖고 신문에 내자 이랬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데다 흘려주면 좋겠지. 이재명 정부 막 흔들기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어제 많은 분들 좀 화나셨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검사 신문고 억울한 일이 있사옵니다 하고 시민이 치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검사가 치는 거야. 이런 만평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강미정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은 2탄이 나온 거야. 2탄. 이거 좀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오늘 매불쇼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건 기록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은폐해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정신 나간 소리 수사하라고 아니에요? 맡기겠다는 거야. 아니 살해당한 사람이 어떻게 수사에 관여해요? 이번에 살해당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수사 미치겠네, 절차에 진짜.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사망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 피해자가 사망. 이번에 강간 관여할 수 살해당했는데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실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 이거 인식 어떻게 논평을 못 하겠어. 인식 체계에서 음. 피해자나 약자가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이 이번에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대중적으로 이거 심각하다고 확산된 계기가 강간 살해 사건이잖아요. 그 누구한테 피해자가 권한을 아니 주는 얘기예요? 실제 강간 돌아가셨는데. 피해자라 할지라도 이미 뭐 제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취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일단 방향이 딱 잡혀지잖아. 또는 이번처럼 아예 그냥 은폐하자고 작당을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방향이 틀어지면은 그 피해자 또는 유가족 또는 뭐 피해 가족이 만나달라, 우리 의견 진술하게 해달라. 안 만나줘. 만나준다 하더라도 그래 지져라 하고 자기들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지. 절대 이게 수사 방향이라는 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뺑소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수사 자료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상대방 진술도 못 보고 증거 확인된 것도 저희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뭐, 재판 전에는 못 들여다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교통사고 뺑소니 당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피해자 뭐 가족들한테 뭐 신문 권한 줄 겁니까? 뭐 조사 권한을 줄 겁니까? 그러니까. 돌아간 피해 당사자한테 권한을 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어제부터 자꾸 하잖아요. 아무 대안도 지금 준비된 게 없다는 걸 지금 빙빙빙빙 둘러가면서 이분 두 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원문 확인한다고 봤는데 노정면 의원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대안도 없다는 얘기에 중언부언에 불과했어요. 맞습니다. 뭐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토론 중이다. 마련했어야지. 뭐 당장 통과시키기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게 무책임하고 머릿속에 인식 체계 속에 국민이나 피해자나 약자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들 정적. 그리고 이거를 선명하게 얘기해서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환호받아 가지고 그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가해자 진술 내용을 피해자가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봐요? 그리고 그 재판 가서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보 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정말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가서도 발췌밖에 안 돼요. 그럼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경험들이 많냐면 가해자 쪽에서 저의 진술 내용을 영상이든 문서 기록이든 받아봐요. 그걸 이의 신청하면 시간이 또 오래 끌려요. 수사기관을 바꿔가면서 기피 신청을 해도 시간만 끌릴 뿐이지 해결되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해 달라고 그동안 응원하고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개정안을 정말 국민들 마음에 맞게 내놓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지한 건데 지금 껍데기 다 까보니까 없어요, 뭐가. 그러면 왜 이 고생을 시켰으며 앞으로 나올 미래의 피해자들은 그러면 저와 같이 야 그래도 낮추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혀줘라고 계속 등골빼기 하실 건가요? 그 형사 피해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피해를 입어서 형사 고소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진행 중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수사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송치를 하잖아요. 그럼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원서 하나 낸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도대체 뭘 어디를 뒤지고 뭘 어떻게 수사하는지 한번 당해보신 분들이나 고소고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사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이에 수사관들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어떻게 개입을 해? 그럼요. 의견 내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딱 우리 가해자 아빠가 경찰인 거 외부로 알리지 마라고 아예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 흘려주고 오히려 더 증거 인멸할 수 있는 또 키를 갖다 주고 알고 봤더니 큰아버지도 또 경찰 중간 간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이렇게 딱 삭당을 하고 은폐를 하면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 가해자 가족 상황을. 근데 보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 또는 제3의 기관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가해자 인적 상황 쫙 나오잖아. 그런 걸로 사실은 방향을 살짝만 바꿔도 수사가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최악의 사실은 검찰 피해자인데 뭐가 검찰 이쁘다고 보안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라도 존치시키자고 했겠습니까? 오로지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대통령의 그 같은 우려가 국민의힘 맞아요. 등에 의한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각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입도 안 맞추고 있어요. 한 명은 뭐 경찰이 사건 암장하면 언론에 제보하자 그러고 한 명은 장영기 사건 이거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뭐 어느 거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은 보도가 너무 많다 그러고 최강욱이 맞는 거예요 박은정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강욱 논리대로 하면은 경찰이 사건 암장하는 거 지금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분들은 김용민은 더한 게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은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근무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잡니다. 압수수색이 됐는지 피해자 조사가 됐는지 이런 거 일일이 전화하고 쫓아가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나 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안이 없으면 솔직하게 대안이 없다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과한 선동을 한 것 같은데 논의해 봤는데 검찰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끝간데 없이 지금 마치 어린애 한번 혼내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거 혼내니까 또 거짓말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논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진짜 앞제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집단적인 민주진영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테러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잃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검찰 개혁, 특히 보안수사권 장난 못 치게, 인지 함부로 못하고 별건 함부로 못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보안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안수사권을 대체하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제한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최초에 자기들이 내걸었던 명분과
가치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정쟁으로만 이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보안수사권 아니에요. 절대 폐지 사수?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역사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논쟁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특수부가 그러니까 검찰들이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통해서 끝간데 없이 사람 터는 것 자체가 이게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란 기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데서 검찰개혁이 출발했지 보안수사권 이게 논쟁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인지수사, 별건수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는 그런 방식 수사는 이미 불가능해요. 검찰. 이게 가능한 조직은 딱 하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또 그거를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 거짓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년 안 됐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논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었고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고 그 지금 방금 그 이분들이 말하는 그 수사 기소권을 들고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게 가능한 기관이 하나 있어요. 공수처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공수처 없애자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때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분들 매울쇼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의심을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검찰 개혁이 돼서는 안 돼요, 이분들 입장에선. 검찰 개혁이 되는 순간 이분들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템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현재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 충돌하고 과거에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근데 만약에 불가역적으로 검찰 개혁이 되는 순간 사실 이 사람들은 다 퇴장해야 돼요. 왜냐면 검찰 개혁 말고는 한 의제 던진 의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권력 투쟁이에요. 그냥 인정 투쟁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때 쓰듯이 하는 것에 넘어가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결국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걸고 다시 출범한 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됐어. 그러면 접어야 되는데 계속 존치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실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위한 논리 개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제는.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걸로 헌재에 갔었어요. 기각당했어요. 그 탄핵소추안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기각된 후에 그 재판의 증인으로 저는 내일 법원에 출석을 해요. 민주당에서 발의해줬고 그때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 그 사건에 입을 열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탄핵소추안을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안동환 검사든 이정섭 검사든 탄핵소추를 검사하향에서 많이 발의를 했잖아요. 후속 조치까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만 아이템으로 띄우고 그리고 나서 개별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몰라. 이건 모르겠고 그 관련된 개인이 알아서 재판 참석하든지 해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당시에 검찰 TF가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 TF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안건을 다뤄서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위에서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거친 투쟁 끝에 올라갔는지 잘 인지를 못하세요.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로 오랜 시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추후에도 AS가 있어야죠. 그거 없이 새로운 아이템,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되는 내용 없이 우린 발의했고 끝, 기각돼서 끝, 그리고 다음에는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용도로만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저도 한마디.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게 다수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야 집권 기반도 만들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풀어가는 방식은 뭐 지금 얼마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올린 노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지만 흔정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꼰대질. 선민 의식이 있어서 국민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맞아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오롯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 말이 아 맞았구나 그러면서 조금 유연하게 가주면 그러니까 그러면 다수가 동의하거나 국민의힘이 또 반발할 수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아 제한적으로 보안 사건 그래도 남겨뒀잖아. 국민들 피해 권리 구제해주고 인권 침해 있는 거 이제 안 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해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걸 반발하냐고. 그럼 법안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사회적 저항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집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틀림없이 선정적인 구호를 가지고 그거 봐 민주당은 이재명 그 조작기소 특검까지 가가지고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려고 지금 이 태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정치적 스토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능력 있게 잘 풀어나가느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 과정을 싹 빼버리고 우리만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어요. 지금 내란당이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하는 듯 뭐 개들의 셈법은 다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먹힌다니까요, 20대한테 지금. 상당히 먹히고 있고 대통령이 당초 얘기했던 거랑 지금 본의 아니게 내란당의 주장이랑 약간 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만 계속 고집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그동안 이 보안 수사권 논란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수사를 뒤집거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재차 확인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연결시키면 너무 보안 수사권 또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존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동안 그런 사안들이 제법 많았어요. 이번 장윤기 사건 하나 가지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럼요. 그럼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